이순신대교 관리비가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의 고민이 깊지만 묘안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섬진강변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한 생태 통로 조성 사업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처지인데 생태 보전과 주민 민원 사이에서 광양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남해안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격은 충분하다는 평가 속에 오는 2019년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껏 기대를 모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2경기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통 4년째인 이순신대교의 관리비가 지역에 갈수록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부담 완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3년간 유지 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52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평균 17억 원.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근근히 분담하고 있는 이 비용이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각종 시스템 보강과 주기적 보수 비용 등으로 4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7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대교의 케이블 밴드 충력을 재도입하는 비용이 약 7억 원 정도, 그 비용이 좀 책정이 돼 있어서. 이처럼 부담이 늘어나자 관리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건설한 특수교량이고 막대한 국세를 창출하는 산단 진입로인 만큼 관리도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로 등급이 국도로 조정되지 않는 한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다음번 도로 등급 조정할 때나 등급 조정할 때 저희가 좀 검토를 할 건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이게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부에서 절충적인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산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 예산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지방 재정에 좀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정해진 건설사의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의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두꺼비가 많기로 유명한 광양의 한 마을에서 로드킬로부터 두꺼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 통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그 속사정을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비평저수지 인근 도로변. 끊임없이 두꺼비 로드킬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서식지를 따라 두꺼비가 이동하는 통로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지난달에도 두꺼비 20여 마리가 이 부근에서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두꺼비 생태 통로를 만들기로 하고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기반공사 시작돼야지만 보시다시피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사가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인근 감나무 재배 농가들이 현재 생태 통로 노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 생활 불편도 겪을 수 있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올라온 거에다 비우면 다른 사람은 들었다 그래요. 홍보고. 그래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소수의 의견이지만 광양시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된 일정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애써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설득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환경단체 역시 주민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서상 좋지 않고 또 두꺼비를 피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태 보전과 생활 불편이 대립된 가운데 무작정 주민들의 양보만을 요구할 수 없는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를 맞아 광양항의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항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어제 광양항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527TEU로 평균 물동량 7,034TEU의 2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본부는 이 같은 물량 감소가 파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화주 측의 물량 조절 때문으로 보인다며 화물 처리 증감과 운송 차질 여부는 파업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업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62살 이모 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2명은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숨진 계약 담당 공무원 김모 씨에게 각각 2천만 원과 4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고 또 다른 업체 대표는 4,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림조합의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남의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지만 지역사회와 국가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섬과 섬 사이에 펼쳐진 갯벌, 여자만과 순천만에 이르는 갯벌, 충남 금강하구 갯벌과 전북 곰소만 갯벌을 포함한 서남의 섬 갯벌은 세계 유일의 독특한 환경으로 꼽힙니다. 2010년 1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뒤 6년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Weak synthesis, weak drawing together of that into a simple story. What is the story of this place? Why is it important? And can I go outside in the street and tell that story to somebody in 5 minutes and they'll understand it? 서남해안 갯벌은 앞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덴마크 와덴해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로 세계유산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묵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동해서 등록에 세계문화 등재를 함으로써 대외적인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석학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닌 최고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충고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자연유산 등재를 보증하는 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We have also, of course, environmental problems here like land reclamation, pollution, the decline in fisheries.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학술적 연구와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19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합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여수산단의 매출 하락에 따른 자구책의 하나로 여수산단 부두하역과 물류보관 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수익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상인은 아직 정확한 건립기금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신회관 건립기금 90억 가운데 20-30억 정도를 법인 자본금으로 출연하고 상위 회원들의 자율적인 투자로 200억 원대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여수상인은 지난해에도 광양 여수간 해저터널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자원 수출 전문 중견기업이 광양항을 근거지로 본격적인 호남권 사업에 들어갑니다. 재생펄프 원료 생산기업인 밸런스 인더스트리는 오늘 광양항 동측 배우지에서 물류센터 준공식을 갖고 폐지 등의 자원 수출입을 통한 재활용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업체 측은 호남 지역의 자원 수출입을 활성화시켜 재활용 사업 활성화는 물론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코레일 전남본부가 42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계약기간 한 달에 신규 직원 42명을 채용하고 64명의 대체 인력을 확보해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본부 조합원의 파업 참가율은 42.8%며 파업 전과 비교해 여객열차는 69.7%,
화물열차는 55.6%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가 LG에 패하면서 가을 야구 2경기 만에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리빌딩과 성적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타의 빈공에다 끝내기 희생 플레이까지. 기아의 5년 만의 가을 야구는 이렇게 2경기 만에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의 이번 시즌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시즌 개막 전 상대적으로 약체였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팀의 리빌딩과 함께 5강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양현종과 헥터 두 선발이 시즌 내내 마운드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둔 데다 김주찬과 나지완, 이보모가 나란히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홍건희와 김윤동, 한승혁, 박준표 등 젊은 투수들이 미래 마운드를 책임질 주역으로 성장한 것도 큰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시즌 도중 이적해온 서동욱이 만점 활약으로 활력을 불어넣었고 공수주에서 활약한 노수광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휘봉을 잡은 지 2년 만에 성적도 내면서 팀의 체질도 개선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재밌는 한 해 보냈습니다. 하여튼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잘하겠습니다. 가을 야구는 짧게 끝이 났지만 내년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기아의 비상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 시민들의 축제인 팔마문화제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음악 경연대회와 공예품 만들기, 골목길 투어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5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순천 시민의 날 행사와 소프라노 신영옥 등이 참여하는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함께 개막합니다. 내년부터 고흥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고흥군과 전남도시가스는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까지 고흥읍 일반 가정집 2,3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52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두원면과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길이 5km의 배관 공사가 추진됩니다. 정부의 시설물 안전 진단 결과 전남에서 7곳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 광양항 낙포부두 항만시설이 D등급을 받아 일부 사용 제한과 함께 보수공사에 들어갔으며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도 지난해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내년쯤 보강공사가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D등급 시설물은 긴급 보수나 사용 제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여수시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치어와 폐류 방류 사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으로 인공어초가 투하된 해역에 감성돔과 능성어, 해삼 등 크기 10cm의 치어와 폐류 144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년간 이 같은 종묘 방류 사업에만 32억 원을 투입했다며 양식업의 쇠퇴로 줄어든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수시와 시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5차례 협상을 통해 오늘 청소와 사무보조원 등을 포함한 시청 비정규직 노조와 임금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직무수당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돼 평균 임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여수시 비정규 노조는 현재 240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여수 영재교육원이 17학년도 선발 전형 설명회를 개최 실시합니다. 영재교육원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18개 학교 2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와 학사 일정 등 운영 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지난 1991년 과학영재교실로 시작한 여수영재교육원은 기초과학 분야에 잠재력 있는 초, 중등 학생을 발굴해 교육하고 있으며 매년 8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